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넘어져도 된다. 또 쉬어가도 된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따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몰려오는 걱정에 긴 새벽을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도를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간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쉼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것의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살아갈 것. 첫 번째,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다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두 번째,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세 번째,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네 번째,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다섯 번째,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여섯 번째,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그동안 살아온 삶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론 가지지 못했다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만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며 어느 때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 충분한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시들어 갈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당히 얻은 것들은 금방이고 나의 곁을 떠나기에 또다시 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 가지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며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남이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수첩을 들어 내가 가진 것 리스트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첩 전부를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곁에 무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가진 것들에 소속됨으로써 삶이 윤택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몰라주던 것들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격, 사람, 물건 모두가요. 나는 남들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 세상은 상대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래서 우린 무엇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주변은 나에게 절대적 요구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나는 절대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간다. 내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해온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갖는 기대감은 상대적이지 못하고 절대값에 갇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어도 부모님은 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업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도 부모님의 기대치라는 절대값엔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업무 실적이 좋더라도 부장은
더 좋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질타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원보다 잘했지만 부장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그 어느 면에도 쉽게 적용된다. 학업과 회사, 생활은 물론이며 사랑 같은 감정적인 면에서도 우정 같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쉽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니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잘하면 잘할수록 쉽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쉽게 질타받는 사람이 된다. 착하게 살면 살수록 쉽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더 주면 줄수록 쉽게 야박한 사람이 된다. 잘해온 만큼 사람들의 기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것에 있다. 당신이 정말 혼날 짓을, 질타받을 짓을, 못난 짓을 해서가 아닌 상대성과 기대치에 대한 이중적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하며 호소한다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의 힘듦을 설명해봤자 상대에겐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당연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잘 이용하자.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절대값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얻자. 상대적으론 잘했지만 절대값이 나를 평가하려 한다면 상대적인 수치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해주자. 되지도 않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의 고충을 스스로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